1주택자들의 전세 자금 대출이 중단된다고 합니다. 이제 대출 안 해준다는 거죠.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? 아, 산다라는 게 더 빡빡하구나, 더 예사롭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. 맞는 얘기입니다. 결국요,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전보다는 더 빡빡해지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예전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. 저 부동산 스터디 보다 보니까 목동 대폭락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. 아, 뉴스가 아니라 그 카페에 그 글들이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. 뭐 20억에 22억에 팔리던 집이 갑자기 직거래로 10억에 팔렸다. 반토막 났네.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이고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겠지만, 뭐 직거래든 무슨 거래든 간에 결국 거래는 있었다라는 거고, 그 거래를 통해서 이제 집이 팔고 사고 했다라는 건 아마 사실인 것 같고요. 앞으로 계속 좀 더 지켜봐야겠죠.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사롭지 않더라. 더 이상 이제 비싼 고가의 집을 사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.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거래가 80건이다라고 하면 믿음기가 뭐 65건, 70건 이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상 조작이라고 봐야죠.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그 실거래가 올라가는 뭐 이런저런 분위기들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. 정상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.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좀 황당하죠.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결국요,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,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만하지 않은 것 같고요.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답답한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잘 생각하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좀 걱정도 많은데, 결국 이제 예전만큼 충분하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대출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죠.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,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, 이때까지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줬던 거죠.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출해 줬습니다. 그렇게 pom퍼질해서 집값을 올렸던 게 최근의 모습들이죠.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출해 줘서 집값 올리게끔 하는데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이제 틀어막겠다라는 게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죠. 대출 틀어막으면 뭐라 그럽니까? 저기 뭐 잠실에 새로운 아파트 분양인데, 후분양인데요, 가격이 17억, 18억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, 그것도 실제로 입주한다는 조건에 자기 돈 12억이 있는 현금 부자들만 가능하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? 현금을 12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? 감히 말씀드리건데 좀 무리한 가격이다 라는 생각과,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부동산 호황은, 거품은 당분간은 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. 4년 5년 이 정도는 침체 국면을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. 제일 큰 이유는요,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.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.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무리하게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욕심들, 과도한 빚을 지려고 하는 것들은,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도박하고 똑같다고. 실제로 도박 맞죠. 갚지 못하는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 겁니다. 이때까지도 그래 왔고, 그걸로 부자가 될 줄 알았고, 너도 나도 전부 다 사방이 다 빚내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는 내 주변 전부 다가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나에게는 가능한 일이고 나에게는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그러면 그에 걸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.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,
옆 사람이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못 한다고 내가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건 내 옆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결정할 게 못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.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다들 빡빡하고 힘들고 막막하죠.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봅니다. 궁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.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. 다들 막막하고 다들 걱정스럽고 다들 고민스럽잖아요. 왜 걱정하고 고민합니까? 지금 상황이 빡세니까 힘드니까. 어쩌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. 그게 올바른 생각들이고 또 그런 생각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 궁리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. 넉넉히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또 너무 불안해 하기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적절한 균형감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,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잘 살아가야죠. 잘 지내야죠. 세상 살아간다라는 게 참 고민스러운데요.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흘러갈지를. 지내다 보면 좀 더 각오를 다지다 보면 알게 되겠죠. 그런데 확실한 건 너무 과도한 욕심은 안 갖는 게 좋겠다라는 거. 욕심을 과하게 가지면 그 욕심 때문에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참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눈에 보이죠. 우리에게는 이제 장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본처럼, 아니 일본보다 더 심한 잃어버린 10년 말입니다.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어땠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철 선로로 뛰어들고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. 요즘 지하철 이제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안 되고 빌딩은 저기 문을 하도 많이 걸어 잠궈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가끔씩 뉴스가 나오죠.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.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온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동반 땡땡이 많죠. 부모가 자식을, 자식이 부모를,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결국은 잃어버린 10년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갈지,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토로 정해야 될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이상입니다.